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장악하기 위해 무려 112척의 미사일 탑재 고속 공격정을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자체 건조한 112척의 소형 고속 공격정 인수식을 가지고 작전 배치에 들어갔다고 이란 현지 뉴스 에이전시인 타즈님 뉴스가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수식은 혁명수비대 사령관 후세인 살라미 소장, 국방부 장관 아미르 하타미 준장,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알리 레자 탕시리 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란 해군 최대의 기지인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에서 성대하게 거행됐습니다. 이란 해군이 이번에 인수한 112척 가운데는 줄피카르급, 헤이다르급, 미아드급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란은 이 고속정들이 크기는 매우 작지만 대단히 우수한 기동성과 민첩성,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줄피카르급은 두 발의 누르 미사일을 탑재하고 무려 70노트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여기에 탑재되는 미사일은 수면 1.25m 높이를 초저공으로 비행해 미 해군 방공망을 손쉽게 뚫을 수 있다는 것이 이란 당국의 주장입니다. 이란 해군 사령관은 이번 고속공격정 대량 인수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영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란은 이런 고속정 함대가 미국의 공중 화력을 상대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란 정말 대단한데 저는 이걸 좀 뻥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니 112척의 고속정을 어떻게 한꺼번에 인수식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아까 보셨겠지만은 사진을 보시면 고속정처럼 우리 개념의 고속정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상당 부분이 그냥 낚싯배 수준의 그런 기관총 가지고 있는 그런 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닷가에 가면 조금 낚싯배들 그런 거에다가 이제 기관총 장착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줄피카르급이라고 하는 이 고속정은 무려 70노트의 속도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70노트, 와, 그러면은 시속 한 130km, 시속 130km의 속도로 항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워터제트인가? 이렇게 보니까 워터제트도 아니고 일반 프로펠러예요. 그래서 35노트 정도 달릴 수 있으면 정말 딱 맞는 그런 것을 70노트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이란이 지금 주장하는 건 대부분 뻥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우사르라고 하는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코우사르가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그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F5 전투기를 이란이 도입을 했었어요. 그 F5 전투기 지금 마르고 닳도록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쓰고 있지만 마르고 닳도록 쓰고 있으면서 그 동체를 가지고 또 그 내부에 부품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뭔가 개조를 조금 했는데 그걸 지금 4.5세대 전투기라고 뻥을 칩니다. 4.5세대 전투기가 뭡니까? 지금 라팔, 유로파이터, F-15EX, 슈퍼 호넷 이 정도 되어야 4.5세대로 쳐주죠. 그런데 지금 우리 F-16 정도만 돼도 4.5세대 아니고 그냥 4세대인데 F5 가지고 4.5세대라고 뻥을 치고 있고 카헤르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날지도 못하게 생긴 걸 F-35 킬러라고 이렇게 또 뻥을 치고 하는 거 보면 이란이 말하는 거는 이걸 도저히 믿어줄 수 없다 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짜로 미사일 달고 있는 고속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가 있는 청해부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걸 보면서 국방부 장관의 계급이 준장, 해군사령관의 계급이 소장 이런 걸 봐서 이렇게 무기체계라든지 자신들이 발표하는 건 굉장히 인플레 뻥이 심한데 또 실제 또 거기에 있는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계급을 아주 낮추어 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관이 우리로 치면은 포스타 위에 한참 이럴 텐데 장관이 준장, 소장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1월에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이 이제 제거가 됐을 때 그 솔레이마니가 이제 이란 군의 2인자다라고 했을 때 아니 솔레이마니 계급이 소장인데 어떻게 2인자야라고 했는데 이 계급 상황을 보니 2인자가 맞겠다. 왜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소장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준장이에요. 해군사령관이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솔레이마니가 소장으로서 투스타로서 군 2인자일 수도 있겠다. 또 솔레이마니 후임 쿠드스 군 사령관 또 준장이에요. 그래서 야, 어떻게 사람한테는 계급을 또 완전히 낮춰놓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만든 장비는 완전히 인플레를 시켜놓고 이러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오는 8월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보하이만 일대에서 중국 최초의 자국산 항모 산둥함이 훈련을 위해 출격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함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상훈련에 들어간 중국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산둥이 비행갑판이 텅텅 빈 상태로 등장해 중국 해군 함재기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28일 관영 CCTV에 보도된 산둥함의 훈련 사진들을 보도하며 현재 산둥 항모가 모 해역에서 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훈련에 나선 산둥함 장병들이 시진핑 주석의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 부대 대표단 전체 회의 담화를 시청하며 시 주석의 담화 정신을 되새기며 훈련에 임했다며 비장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 영상 보도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함재기 숫자입니다. 환구시보는 현재 산둥함이 탑재 항공부대 2착함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미 해군 기준에서 보면 함재기 자격 인증, 즉 CQ 절차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를 수행하는 함재 전투기가 단 7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현재 동중국해에서 CQ를 수행하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의 경우에 갑판 위에 수십 대의 슈퍼원의 전투기들이 식별되고 있는데요. 작전 배치를 위한 CQ 과정에 단 7대의 전투기만 동원되고 있는 것은 중국 해군의 함재 전투기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시사하는 것이어서 과연 산둥함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산둥함이에요. 산둥함. 참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진 보면 정말 자랑스럽겠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국산 항공모함에 또 뺏겼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국산 전투기 이렇게 다 탑재를 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제가 우리 한국 해군에 이런 거 있다고 하면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적인 전력이 될 수 있냐 없냐. 이제 군사 전문가로서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자, 여기 이제 이게 그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출격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함재 전투기 조종사의 자격 인증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착각을 하시는 게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들은 항상 항공모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그 모 공군 참모총장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분으로 변했는데 그분하고 사이 좋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해군 항공모함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항공모함 거기 있는 줄 알아요. 함재 전투기가. 실제로는 아니죠. 육상에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항상 훈련하다가 그러다가 항공모함이 출격할 때 되면 그때 이제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날아오죠. 그래서 착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착함 조종사 기량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항공모함 전투기 편성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항공모함 호위하는 또 호위 전대가 있죠. 구축함들 그들하고 이제 또 손발을 맞춰보는 걸 합니다. 그걸 이제 또 컴투엑스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상 작전을 하러 출격을 합니다. 항공모함이 그냥 군항에 있다고 바로 출격하고 쫙 나오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거의 한 2달 정도씩 이렇게 소요돼요. 항공모함이 항구에 있다가 딱 진짜 작전 나가는 데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격 인증하는 CQ 그런 단계인데 보시다시피 전투기가 7대밖에 없어요. 7대. 지금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지금 원자로 그 수리 작업 마치고 지금 이제 CQ 즉 함재 전투기 자격 인증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는 빽빽하게 깔아놓고 합니다. 여기 7대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 사진도 지금 이착함 하는 사진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이제 이함하는 그 이륙하는 그 활주로죠. 여기가 이제 착함하는 활주로예요. 그런데 착함하는 이 지역에 어레스트 와이어를 딱 거는 지역에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전투기가 이렇게
삐죽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라인으로 착함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착함도 하지 않고 그냥 폼 잡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건데 다 세봐야 7대, 그리고 이제 헬기 2대 이렇게 있는 걸 지금 보여주면서 멋지게 이제 사진을 찍는 이 사진 촬영용 기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이 J-15 전투기 이걸 한 뭐 50대 가까이 생산했다. 근데 그 중에 사고로 좀 몇 대를 잃었죠. 그런데 재원상으로는 이 산둥 항공모함이 36대의 전투기를 탑재를 할 수 있고, 랴오닝 항공모함은 24대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국은 지금 함재 전투기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 상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함재 전투기 많아도 20대도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서태평양에 작전할 수 있는 항모는 우리 중국 항모가 유일해. 미국 니들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어도어 루즈벨트 코로나 때문에 괌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깡통이네. 그리고 함재 전투기, 여기 또 사실은 엔진이 WS-10, 이거 뭐 러시아의 AL-31F 이거 가져와 가지고 이 잘못 뺏겨 가지고 출력이 70%밖에 안 나와. 그래서 무장 제대로 달고는 이함도 못해.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동중국해 이런 데서 한번 미국 진짜 항공모함 말고 아메리카 이런 강습 상륙함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제대로 된 실력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항모전단 타격용으로 화려하게 부활시킨 백파이어 초음속 폭격기의 최신 개량형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해 작전 배치에 바짝 다가섰다는 소식입니다. 냉전 시기에 이른바 백파이어 쇼크를 불러왔던 구소련의 초음속 폭격기 백파이어의 최신 개량형인 투플레프 22 M3M 기종이 27일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타스 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제작사 투플레프 관계자는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신 개량을 마친 투플레프 22 M3M 기체가 수요일 실시된 비행 테스트에서 초음속 기록을 달성했으며 예정된 5번의 시험 비행 가운데 4번이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중국이 20년 넘게 판매를 애걸복걸했던 이 폭격기는 마하 1.88이라는 높은 속도로 저공 침투가 가능한데요. 작전 반경 2,400km, 최대 패리 6,800km 비행이 가능해서 러시아의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대대적인 개량을 받아왔습니다. 러시아는 이 폭격기에 사거리 1000km, 마하 5의 속도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인 그 KA-32 3발 또는 사거리 2000km,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가진 킨잘 미사일 3발 등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해서 운용할 예정이어서 주변국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투플레프 22 M3 기체를 대부분 M3M 사양으로 개량할 예정인데요. 현재 이 기체는 흑해 일대와 태평양 일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서 한국도 이 폭격기의 동해 출현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초음속으로 저공 비행할 수 있는 가베닉 폭격기예요. 미국의 B-1B처럼 날개가 가베닉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저공 비행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그 미사일 지금 이제 킨잘 같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 이걸 3발을 탑재할 수 있게끔 개량을 한 버전이 M3M입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백파이어 폭격기를 총 6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지금 M3M으로 개조를 했다라고 밀리터리 밸런스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60대를 전부 다 이렇게 M3M 버전으로 개량을 한다면, 야,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다량으로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 태평양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태평양 함대에다가 또 역시 뭐 중소형 초계함에까지 지금 초음속 함대지 미사일 지금 다 지금 장착하고 여기다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평양 함대 그리고 이 태평양 지역의 공군 부대의 그 장소는 어디냐, 바다는 어디냐? 바로 우리 동해입니다. 동해. 그래서 동해에서 언제 이 백파이어의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태평양 함대 초계함들이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맞닥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비한 지상에서의 방어 시스템 그리고 해상에서의 방어 시스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